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죠. 뭐 빈도수로 말하면 명사가 제일 많습니다만은 결국 동사가 이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니까 동사를 알면 다 해결돼요. 근데 사실은 동사 주변에는 명사들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문장을 분석할 때 이제 동사를 먼저 살펴본단 말입니다. 동사. 그래서 당분간 여기 보면 어떤 데 보면 이제 동사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해야 했을 거예요. 이거 먼저 찾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먼저 찾고 이거 전후에 명사가 있어요. 여기 명사가 당연히 있을 테고 근데 이 명사라는 것이 주어여야만 되는데 이것의 가지수는 많죠. 왜냐하면 첫 번째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여기 나온 문장에서 스탠드업 이러면 주어가 생략되잖아요. 예? 생략될 수도 있고 두 번째 단어일 수도 있고 세 번째 구일 수도 있고 구에는 전치사구도 있겠지만 구도 있을 텐데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오는 거는 또 주어가 길면 뒤로 보내고 가주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구인 경우에는 뭐 하여튼간 가주어도 도입이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절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명사가 반드시 온다. 그 주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명사가 올 수 있고 뭐 이런데 여기 이제 그 단어가 문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어 이 중에서 명사에 해당되는 단어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요것도 명사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요거하고 요거 독립적인가 이거 다르다 그러면 그 명사가 두 개 나왔다 이렇게 파악이 될 테고 아니면 요거를 수식할 수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명사가 형용사용법으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런 거를 찾아서 어쨌든 이 단어 중에 전치사가 나왔다 이러면 그거는 전치사 플러스 또 다른 명사가 구를 형성하니까 뭐라고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명사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명사구는 사실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100% 없어요. 그러니까 형용사 아니면 부사구인데 뭐가 제일 많다고요? 부사구에 거의 다 부사구로 이 동사를 수식한다고 보면 돼요. 어떤 경우에만 형용사구냐면 오브 나오는 거라면 그냥 형용사구로 가자. 그런 거 정도이지 형용사구로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98% 정도 2% 부족한 형용사구가 아닌 부사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빼놓고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형용사 그 자체든지 부사 그 자체라면 이거 빼놓고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명사가 몇 개나 되느냐 가지고 문장의 형식이 결정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이제 복습을 해봤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때 이 뒤쪽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주어로 찾은 거 말고 뒤쪽에도 결국 명사군 이럽시다. 명사군 이게 뭐 구가 될 수도 있고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일 테니까 이게 하나뿐이 없을 때가 있고 이제 이거 이렇게 합시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뒤에 명사에 해당되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일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있을 때가 있겠죠. 하나가 있을 때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일형식, 이형식 아니면 삼형식인데 여러분이 선행학습을 해봤으면 알겠지만 결국 요거 분간하는 거는 요거하고의 관계라고요. 요거하고 여기 나오는 요거하고가 이퀄 관계이면 이 형식 그죠? 기억나죠? 이게 이퀄 관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거라면 이거 삼형식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개까지 올 수 있죠. 두 개씩까지 두 개가 온다. 그러면 이게 사형식 아니면 오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원리가 뭐가 있어요? 사형식은
이퀄이 아닌 경우, 오형식은 이퀄인 경우 뭐하고 이퀄이죠? 목적어하고 목적어 보호하고 요거하고 여기에 이제 두 개라는 얘기는 명사가 요거 플러스 명사가 하나 있다 이러면 요거하고 같으면 오형식 이런 얘기고 다르다 이러면 사형식 이런 얘기고 여기서도 같다 그러면 이형식 이런 얘기고 다르다 그러면 삼형식 이런 얘기니까 여기에 공학적인 원리는요 굉장히 심플해요. 동사 다음에 명사가 몇 개나 되느냐. 그 명사라는 건 명사 구일 수도 있고 명사 절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고 앞에 주저리 형용사가 붙은 이렇게 큼지막한 것일 수 있지만 그냥 명사라고요. 명사 몇 개가 되느냐. 그게 몇 개가 되느냐.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것들에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서 구별해내면 먼저 형식이 해결되고 그러면 해석이 자유롭단 말입니다. 해석이 자유롭고 뭘 의미하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제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심플한데도 요거를 이제 숙지하는데 그렇게 좀 어려워들 하는데 이제 가봅시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She made a good wife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있죠. 동사를 찾았어요. make의 과거형. 그러면 그거 말고 여기 명사를 찾습니다. 이거 뭐 주어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됐고 명사를 찾았어요. 이게 명사예요. 대명사 이러죠. 대명사 이러고 여기 보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형용사 이거 명사니까 전체가 명사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사군이 하나예요. 하나라면 요거 아니면 요거지요. 그럼 이제 판별자가 뭐라고요? 판별자가 요거하고 과연 같으냐? 그러면 이 형식 다르냐? 그러면 삼형식이라고요. 같아요, 달라요? 에? 같죠? 그럼 이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became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좋은 아내가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는 무지막지하다라는 거는 단어를 되도록이면 내용들을 그냥 그 대표되는 동사에다 다 부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나쁘죠. 원래 내용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서 누구든지 알아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아보기 좋게 하는데 이건 우리 공학영어를 배우니까 이게 쉽지요. 안 배운 사람들한테 가면 이거 메이크잖아요, 메이크. 그래서 그녀는 좋은 아내를 만들었다, 생산했다,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학영어의 원리를 알면 그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이 와이프 대신에 밀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넣으면 그때는 삼형식이 되잖아요. 왜냐면 달라지니까 이때는 삼형식, 이때는 이형식 이렇게 되는 이 차이만 정확히 찾아내면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명사가 동사 뒤에 하나도 안 나오면 일형식, 동사 뒤에 한 개 나오면 이형식 아니면 삼형식인데 이퀄 관계만 잘 살펴보면 된다. 그런 거예요. 또 이 명사군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to study hard 이것처럼 study English 이렇게 된 것들이 올 수 있는데 이게 여기에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올 수도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주어에 저렇게 왔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걸 직접 쓰지 않고 가주어를 써요. 그래서 가주어를 써서 가령 예를 들게 쓰는 거죠. It is very important. 이거 자신 없네. 그럼 쉬운 단어로 뭐가 있죠? 쉬운 단어가 very easy to study hard 이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비동사는 뭐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일형식 아니면 이형식이란 말이에요. 일형식 아니면 이형식.
그래서 이게 동사. 그래서 앞쪽으로 가서 명사를 찾았는데 대명사를 찾았는데 이게 가주어란 말입니다. 가주어요. 가주어니까 결국은 요게 스터디 하드가 아니라 스터디 잉글리시 이랬는데 스터디 잉글리시 이러면 이거 가주어니까 진주어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진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주어. 진짜 주어. 예? 그래서 to study English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된다고요? 명사가 보여요? 주하기 명사 보이나? very easy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결국 뭐 실력이죠. very 부사 easy 형용사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 보여야 되는 거예요. 띵이 생략되고 그래서 여기 어가 생략된 거예요. 그죠? A very easy thing인데 우린 이럴 때는 이 사물을 가리키는 또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가 있을 때는 이거 다 생략한다고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영어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형용사가 그러니까 이지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용사가 원래는 수식어의 기능인데 명사 역할을 해서 주성분이 되어버린 그런 문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그렇게 됐을 때 명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 아니면 요거인데 비동사니까 당연히 이 형식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또 뭘 설명하려고 이걸 이제 가져왔냐면 이때 이거 전치사라고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치사 아닙니다. 예? 이거 전치사 아니에요. 전치사면 뒤에 뭐가 와야 되죠? 명사가 와야 되냐니. 이게 명사가 아니걸랑요. 전치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불러요? 도깨비사 이렇게 불러요. 도깨비사. 전치사도 아니고 품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에요. 그래서 허사라고 부른다고. 허사. 우리만 알고 있는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허사. 전치사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전치사라고 써서 저기 숙제한 친구들이 있어요. 감점이죠 물론. 허사.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to study에서는 동사의 기능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 형식 아니면 삼형식이다. 몇 형식이겠어요? 이거는 삼형식이죠. 이게 하여튼간 뭐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요거 자체가 삼형식으로 구성된 구예요. 명사 구예요. 그러나 그걸 우리는 뭐 삼형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삼형식에서부터 왔다라는 걸 알면 해석하는데 자유롭죠. 그러니까 이 형식하고 삼형식의 차이는 이 형식은 이다, 되다 하지만 삼형식은 을를 갖고 뭐가 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영어를 공부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영어를 공부하다. 이거는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주어니까 쓴 매우 쉬운 일이다 였어요. 근데 요게 생략됐으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일은 것은 매우 쉬운 이다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게 더 축약이 돼서 매우 쉽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매우 쉬운 일이다. 그 다음에 매우 쉬운 이다. 그리고 쉽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것을 이제부터 연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원형 플러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일 때 to는 전치사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허사라고 부르자. 자, 이제 가봅시다. 결국 그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여기 이만큼이 이게 존재형. 존재를 하는데
홀로 존재한다. 자전형. 요거는 뭔가 수식해야 되는 내용이 필요하니까 의존형. 그리고 이쪽은 이만큼은 우리는 이제 소유형 이랬어요. 소유형. 하다. 뭐 행위형 이래도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소유형. 존재형, 소유형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인생이 존재냐 소유냐라는 화두를 던졌어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소유를 많이 하는 데서부터 오느냐? 아니면 존재가 되는 데서부터 오느냐? 당연히 고급스러운 인생은, 그리고 융합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존재형 인간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에릭 프롬이. 그런가? 하여튼간 존재형, 1형식, 2형식은 존재형, 3형식, 4형식, 5형식은 소유형.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존재 양식, 그걸 이제 보통은 이제 자동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자전형, 보호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주어 자체로 뭔가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자세히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있다, 존재하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I am, 성경의 유일한 표현인데 I am, 이거는 자존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I am 그럴 수 있겠어요? I am 이 10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원형이에요. I am. 그걸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stand up, 일어서 있어라. 있다로 끝나죠. 그 다음에 I know about him, 이러면 about him이 동사 뒤에 나오는데 벌써 느낌이 그렇죠? 전치사가 왔어요. about him 이랬단 말이에요. 전치사가 왔으니까 이거 명사구일 가능성 몇 프로예요? 0%. 형용사구일 가능성 20%. 부사구일 가능성 80%. 그럼 80%로 가는 거야. 80%예요. 나는 그에 관하여서 모음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안다, 알고 있다, 끝이에요. 있다에 있다, 자존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하고 about을 생략된 문장하고 이건 천양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천양지 차이가 나요.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형식으로 이게 1형식이고요. 그죠? 이거는요 3형식이에요. 3형식. 명사가 나왔는데 이거하고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근해박이란 말이에요. 요거는요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박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나는 박을 잘 안다 이런 뜻이에요. 이 know라는 동사는 어디만 쓰냐 하면 이거는 부부 사이에만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간 부부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관계,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이걸 써요. I know God 이걸 써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 천양지 차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구성이 요렇게 가져와서 이건 수식어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주성분이 되는 이 차이가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영어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소유 양식은 타동사라고 보통 말하는데 소유형 3형식이 있을 수 있고 수여형 4형식이 있을 수 있고, 4형식이라는 것은 결국 주다 이런 내용인데, 그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3형식을 4형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3형식에서 보세요. I give an English lecture to you 했을 때 동사를 찾았습니다. 그죠? 동사를 찾았고 주어 찾았고, 주어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서는 명사가, 요거 명사 아니에요. 요거 형용사예요. English가 여기 왔어요. lecture. 그래서 이 an English lecture가 다 명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저문장하고 3형식하고 4형식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I give an English lecture to you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하기를 이게 동사 찾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명사 주어가 있구나. 가주어도 아니고 진주어가 있구나. 그리고 쭉 찾아가는데 형용사 lecture 명사 그럼 이거 자체가 명사군 이랬어요. 그 다음엔 자신 있게 이게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러면 전치사면 가능성 있는 것은 결국은 명사는 아니겠다 이거죠. 명사는 아니겠다. 그러면 명사가 하나만 나온 거잖아요. 그럼 형식이 몇 형식이라고요? 2형식 아니면 3형식. 2형식 아니면 3형식. I하고 잉글리시 렉처하고 같으면 2형식. 요거요. 아니면 요거요. 요거 아니면 요거요. 요거 아니면 요거. 근데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3형식이구나. 이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 이거는 80대 20이에요. 80 뭐예요? 부사구. 20 형용사구. 부사구라고요. 뭘 수식해 준다고요? 이걸 수식해 주는 부사구라. 이런 얘기 부사구.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건 복수겠죠. 너희들에게 영어 강의를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요거 자체를 이제 승격할 수 있다고요. 요거를 승격한다라는 것은 이 전치사 같은 거 이런 거 뭐 생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I get up in the morning 이게 이제 그 정상적인 언어인데 in the morning 하는 게 정상적인 언어인데 어떨 때는 뭐 다른 거 다 빼고 in 빼고 더 빼고 morning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I get up morning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전치사의 의미가 있는 거는 그 생략해도 의미를 아니까. 그래서 이거 생략하는 거예요. 이거 생략하게 되면 어떤 문장이 되느냐 하면 I give you 이렇게 돼서 I give 이게 이제 승격이 돼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서 you an English lecture 이렇게 오면 경제적이죠. 백목도 지금 덜 쓰게 됐고요. to라는 거 안 써도 되겠고. 그럼 이제 걱정이죠. 그러면 아까 있었던 그 의미가 전달이 될까? 전달이 된다고요. 이미 알기 때문에 생략한 거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영어 강의를 수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주다, 수여하다. 그러니까 사형식이 되면 주다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늘 쓰면 되죠. 사주다, 가르쳐주다, 알려주다, 주다가 안 들어가는 건 사형식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주다를 넣으면 사형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춤춰주다, 노래해주다, 뭐 빨래해주다, 도와주다. 이게 다 이제 주다란 말이에요. 사형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사형식이에요. 그게 수여형. 복합형은 결국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복합된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목적어하고 목적어 보호가 이퀄 관계다 이런 얘기는 이제 추론할 수 있죠. 목적어하고 목적어 보호하고 이퀄 관계다라고 하면 이거 어디서 보던 겁니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추론을 뭐에서부터 해야 될까요? 이 형식에서 해야 되죠. 이거 원래 이 형식에 쓰던 문장이란 말이에요. 뭐에서부터 왔을 것이냐 하면 주어 플러스 주어 보호라는 것이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라고요. 그래서 복합형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원래 이 형식으로 있던 문장이 주어 자리에서 목적어로 갔기 때문에 주어 보호했던 것도 목적어 보호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뭐 쉽죠. 어려울 거 없죠.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어가 됐고
주어 보호가 목적어 보호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문장이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원래 이런 문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형식 문장으로. 문장 속에서의 이 형식 문장이겠죠. 어떤 것이냐면 저기 나온 걸 한번 이제 보면 I make that he is a diligent person. 이런 문장이 있었음직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어떤 문장인지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요. 그럼 동사 앞쪽으로 찾아서 주어 찾았죠. 명사니까 주어예요. 그 다음에는 떡 나온 게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and라는 기능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 접속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and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냥 관계사도 아니고 의문사도 아니고 그냥 접속사예요. 그냥 접속사. 그냥 접속사를. 그럼 접속사로 해서 사실은 요렇게 나올 때 요 대시라는 것을 가지고 그냥 단순한 접속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명사절을 만들면서 이거 다 배울 겁니다. 명사절을 만들면서 단순한 사실을 말할 때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명사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건 다 그냥 뭐냐 그러면 이거 자체가 명사란 말이에요. 아까 새로운 이름을 하나 썼죠? 명사군이라고. 명사 하나예요. 명사 하나. 그러면 명사가 동사 뒤에 명사가 하나뿐이 없을 때는 몇 형식 아니면 몇 형식이라고 해? 2형식 아니면 3형식. 그럼 I하고 이거하고 같아질 리는 없죠. I가 사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3형식이란 말. 이건 원래 3형식이라고 해요. 3형식 속에 명사절인데 명사절을 분석해 보면 그 내용 속에는 is라는 동사가 있고 거기에 앞쪽으로 명사가 있으니까 뭐 이제 가주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쪽으로 나오는 거는 명사가 몇 개인지만 카운트하면 되는데 형용사, 명사니까 명사군 하나라고요. 그래서 명사군 이번에도 명사군 하나라면 요 문장 자체는 2형식 아니면 3형식. 근데 이번에는 이퀄 관계니까 요거 자체는 2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3형식 플러스 2형식 문장이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3형식 플러스 2형식 문장이었는데 우리는 문장을 이렇게 복잡하게 안 써요. 되도록이면 단어를 절약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접속사를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요 시를 아까 얘기했죠. 주어였었는데 이게 원래 주어였었잖아요. 명사절 내에 주어였던 거를 목적어로 바꿔버리고 이게 주어 보호였었는데 목적어 보호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내용이 되냐면 절을 구로 바꾸는 거예요. 절을 구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좀 더 복잡합니다만 그냥 가자면 요거를 to be로 바꾸면 절이 되지요. 그죠? 허사를 이용해서 동사를 구 형태로 바꿔버리면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to be로 오는 순간 요게 먼저 생략되면 B가 남아 있어야 돼요. B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요게 먼저 생략 안 되고 to be가 동시에 쓸 땐 이거 자체가 생략이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써보면 되냐면 I make him to
be a diligent person 이렇게 쓴 문장이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뭐였었다고 이게 원래 주어였었는데 목적어가 됐고요. 이거는 원래 뭐였었다고요? 주어 보였었는데 목적어 보호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가 일이 일어나냐면 이건 또 역시 전적으로 여기에 달렸어요. 여기에 달렸는데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make가 사역이라는 의미, 사역동사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비사역인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make라는 동사가 그 해석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있었잖아요. make가 만들다가 아니라 good wife를 make한다 할 때는 뭐였었어요? 만들다라는 개념에 되다라는 개념이었죠. 그것처럼 이것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역동사라고 그러면 사역동사에서는 이거 먼저 생략을 하게 돼요. 이거 먼저. 사역동사에서는 그 부정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를 이렇게 구로 바꾸는 데에 허사를 쓸 때 그 허사를 허용을 안 해요. 사역동사는. 이거 먼저 생략이 되면 이게 이거일 때, 요것일 때는 요게 생략이 되면 요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때는 요게 쓰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사역 동사인 경우에는 이거를 생략을 안 하고 살려둬요. 살려두면 투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투비가 있으면 투비는 얼씨구나 하고 사라져요. 정리가 되겠어요, 지영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왜 안 되는지 투비가 된 것까지는 이해가 됐겠죠? 예? 그 구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게 투가 먼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 앞에 있는 동사가 지금은 이제 사역동사라는 것만 얘기해. 사역이라는 건 뭐예요? 사역. 군대 누가 갔다 왔나? 군대 갔다 온 사람?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런 거 잘 알죠. 사역, 이명, 선착순 집합 이러면 뭐 정신없이 뛰어나가야 돼요. 각 뭐 소대든지 분대에서 뛰어나가서 선착순 되면 돌아오지만 이제 선착순이 안 돼서 늦게 가면 사역병으로 가는 건데 그때 사역이 뭐예요? 일 시키려고 부르는 거잖아요. 시키다 그런 얘기. 시키다. 뭔가 일을 시키다. 그런 뜻일 때는 요 투는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지각동사일 때도 생략이 돼요. 지각. 우리 오감을 이용해서 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느끼다. 이런 것일 땐 또 역시 투가 생략돼요. 그러니까 투가 생략되는 건 요 두 가지인데 사역동사 아니면 지각동사인데 지금 이거는 사역동사인지 지각동사는 아니니까 사역동사인지 사역동사가 아닌지만 분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투가 먼저 생략되면 B는 그대로 살려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투가 요게 아니면 투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투가 그냥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요게 아니면 그럼 투비가 그냥 있는 거예요. 투비만 이렇게 투비가 있으면 그러니까 원래 투비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투비가 있는 거다. 그러니 생략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그럼 투비가 이렇게 생략되지 않은 채로 살아있는 것이 정상적인 문장인데 근데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투비가 없어도 안다. 그래서 그 다음 동작으로 이게 생략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영아 난 이제 더 이상은 설명 못해. 에? 그런 의미. 에? 그러니까 B가 동사 원형이 있으면 그건 사역동사 이렇게 가는 거고요. 동사 원형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비사역동사로 지난번에 누군가 얘기했어요. 이거 간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간주하다. 만들다가 아니라
사역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간주하다. 그래서 원래 뜻은 나는 그가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그가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여기는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긴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는 나는 그가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차이지만 문장이 간편해졌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도 한 가지 더 생략될 게 있죠. 뭐예요? person이란 말 굳이 필요 없죠. 요것도 필요 없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문장은 I make him diligent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문장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동사 찾고 왼쪽으로 명사 하나 찾고 오른쪽으로 명사 하나 찾았는데 형용사가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동그라미 해요? 말아요? 동그라미 하는 거죠. 동그라미 하는 순간에 뭐라고 해석하는 거라고요? 아, 명사가 생략된 놈이네. 그렇게 가는 거죠. 해서 아, 이게 바로 오형식이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는 동사 원형이 사라졌는데 여기는 동사 원형이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건 왜 살아 있다고요? 투가 먼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 아, 이거는 사역 동사구나.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영어를 공부하게끔 만들고야 말겠어라는 거예요. 내용이 다르죠. 전혀 달라요. 자, 이것을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5가지 문장의 형식 5가지 해서 결국은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분석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과제한 거 보니까 이 그림을 좀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요 두께하고 요 두께하고 다르죠. 예? 여기도 다르고요. 요거 5mm, 요거 2mm, 이거 1mm. 예? 벌써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주성분하고 뭐 이런 것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일형식은 해석은 무조건 있답니다. 있다. 대표적인 동사가 스탠드, 컴, 고, 로케이트 이런 건데 로케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위치해 있다. 컴은 여기에 와 있다. 고는 가 있다. 그 스탠드는 서 있다. 또 여러분 앉아 있다. 이게 다 있다예요. 누워 있다. 이게 다 일형식의 존재란 자존형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해석되는 거니까 있다가 안 들어가는 것은 일형식이 아니다. 이렇게 억지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있다라는 말을 넣어서 말이 안 된다. 억지로라도 이렇게 끼워 맞춰서 안 된다. 그러면 자존형이 아닌 게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they came here to study English 하면 came을 먼저 찾았어요. 그럼 they가 주어다가 해결됐는데 here 부사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구별하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서부터는 그것만큼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그 단어를 찾든지 기억을 하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아까 주하기가 이거 뭐라고 그랬지? 명사라고 그랬지? 아이 뭐 오리발이야.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형용사라고 그랬나? 거짓말 하고 있네. 아직도 거짓말 하고 있네. 얼른 찾아봐요. 이거 부사란 말이에요. 부사. 이런 건 여러분의 결국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역할도 있지만 이런 건 다 찾아내야 돼요. 주아가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어느 순간 너도 나만큼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실력이 일천하다고 할지라도 희망은 있단 말입니다. 얼마만큼 희망이 있냐면
아, 이거 저기 녹화하는데 그 노출이 돼도 모르게 되나? 안 되나? 여러분들 중학교 때 영어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 물론 중학교 때 못했으면 이제 고등학교 때도 못하고 이제 뭐. 근데 나는 중학교 때 영어 성적 평균이 50점이 안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처음으로 96점을 받아봤어요. 처음으로. 근데 어떻게 96점을 받았냐? 고등학교 들어가서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형님이 무지 무서워요. 검도 뭐 8단에 합기도 뭐 7단에 뭐 무지 맞고 자랐어요 내가 형한테. 근데 야 너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는 그 시험 보기 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험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틀 시간 줄 테니까 무조건 외워. 책을 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외웠어요. 모든 내용을 다 외웠어요. 그 외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도 가능할 거예요. 이게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그냥 외라고 그러면 외잖아요. 그래서 외워서 시험 보러 갔더니만 96점이 나왔다고요. 뭐 결국 이제 시험 유형이 고등학교 시절이란 건 뭐 전치사 넣으라 뭐 이런 거예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외우고 있는데. 근데 뭐 하나가 틀렸냐 하면 지금 주하기가 이거 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거 하고 얼른 찾아봐요. 이게 뭘까? 얼른 찾아봐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핸드폰 이렇게 펼쳐가지고 다다닥 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뜻이 뭐예요? 네? 첫 번째 뭐예요? 네? 다르다. 변하다. 이거예요. 다르다, 변하다. 또 이거는 매우. 이거는 산딸기. 네, 딸기. 찾아보면 알죠? 이거 뭐예요? 동사. 이거 부사. 몸으로 끝나잖아요. 이거 명사. 그러잖아요. 이런 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럼 이거 했을 때 내용은 몰라도 이게 찾는 거는 여러분의 몫인데 내가 그걸 못한 거예요. 이때 96점이니까 한 문제 틀렸어요. 뭐 틀렸냐면 요 문제 틀렸어요. 베리의 뜻을 쓰래요. 뭐라고 썼을 것 같아? 요거 썼어요. 매우 이렇게 썼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는 알고 있었다. 요 뜻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건가? 그러고는 써서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틀려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틀렸으니까 그거는 변하다, 다르다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단어 두 개는 이제 정복한 셈이죠. 그걸 이제 차근차근 쌓아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핸드폰에 단어 찾는 기능도 물론 없었고 이 두꺼운 딕셔너리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귀찮고 근데 여러분들은 손에 쥐고 다니니까 여러분은 더 이런 걸 부지런히 찾아서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학년 말고 여러분 학년 전에는 그 단어를 하나씩 외라고 해서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약속시키는 학생은 3명뿐이 없어요. 3학년, 2학년, 1학년이면 몇 명이에요? 이게 33명인데 33명 중에 3명만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부지런히 찾아서 단어 외우고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이 very라는 이 단어는 우리 아주 많이 쓰는 겁니다. varying 해가지고 변하는 이래서 이거 어디서 쓸까요? 어디서 쓸까요? 전류 이런 데서 쓰는 거예요. 전기장 이런 데서 쓰는 거라고요. 전류가
저류가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잖아요. 그때 교류 변화는 이게 베링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부지런히 찾아서 단어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기서 히어 부사라고 해. 히어 부사. 그다음에 to 스터디가 동사라는 건 아니까 그럼 허사. 그럼 스터디가 그 일형식 동사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잉글리시는 스터디에 묶어져 나오는 명사, 즉 목적어겠구나 하면 to study English가 하나의 구를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구를 이루는 것이 이제 가능성은 세 개 있다고 그랬죠. 명사고 거의 없다. 근데 저것처럼 to가 나올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목적어라든지 뭐 목적어라든지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거의 없다. 그다음에 부사구가 80%, 형용사구 20%인데 이건 부사구죠, 당연히. 그럼 here도 부사, to study English도 부사. 그러면 문장은 뭐가 있어요? 주어하고 동사 끝이잖아요. 그럼 일형식 그거죠. 일형식. 그들은 와 있다. 여기에 와 있다. 여기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몸으로 끝나고 와 있다.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는 구문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굵은 것으로 이렇게 하고 일형식이면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주어부를 쓰는 거고 여기에 주어부를 쓰는 거고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서술어부터 목적어 또는 목적어 보어 이런 거 쓰는 자리라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서술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서 여기 주어 데이가 있고 여기 came이 있다. 이렇게 쓰면 이게 주성분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일형식. 그럼 here는요 부사니까 came을 수식해 준다니까 여기다 붙여서 here 이렇게 쓰는 거고 또 to study English도 부사구니까 came을 수식하니까 수식한다는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단어일 때는 이렇게 주고 구일 때는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to study 그리고 그것도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일 때는 이렇게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English 이렇게 쓰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고 그렇게 구문 분석을 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하고 요거는 줄을 조금 차이가 나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 또 다른 게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것처럼 단어 이것처럼 구 이것처럼 절이 올 수도 있어요. 절은 이렇게 또 쓴단 말이에요. 에? 절로서 저걸 수식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So that 이거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니까 사실은 in order to가 여기 생략된 것이라고 봐도 돼요. in order to 그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So that 그러면 so that they studied English 이 문장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라는 뜻이고 이거는 그들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뜻으로 절로 써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came이란 동사를 수식하는데 부사로 수식할 수도 있고 구로 수식할 수도 있고 절로 수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뭐예요? 주성분이 아니고 부속성분이죠. 주성분은 저거하고 저거 두 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있다로 해석하면 되겠다. 있다. 해석만 해봅시다. 스탠드업 뭐라고 해석하겠습니까? 네? 너는 생략된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라고 해? 있어라. 네? 너는 있어라. it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where is he? 의문문입니다만은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is가 동사고
여기서 he가 뒤로 갔어요. 주어가 이번에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는 where는 여기서는 부사 역할이에요. 의문부사라고 말하는 거지만 부사 역할. 그러니까 그는 어디에 있느냐. it 있잖아요. it. 세 번째 문장 he went to school. 그러면 went가 동사고 to school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그러면 80%가 부사구니까 부사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형식. 그래서 그는 학교에 와 있다. 네? 과거형이니까 와 있다. 근데 이걸 이제 내용을 좀 가미해서 그 의역을 하자면 그는 공부하러 왔다. 갔다. 왔다에 갔다요. 웬트가 고 갔다네. 공부하러 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번째, how did he go there? 그러면 did 조동사고 go가 동사니까 he가 주어고 there 부사고 how도 부사. 이러니까 일형식이죠. 뭐 두 개뿐이 없잖아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일형식. 그러면 그는 어떻게 그것에 가 있냐? it을 꼭 넣어서 해석하세요. 5번 There is a nice dream car. 그랬을 때 is라는 동사를 찾았는데 앞으로 가보니까 there가 있어요. there는 여러분이 찾아봐야죠. there 찾으면 뭐가 나와요? 부사라고 해요. 거기에. 근데 이때는 의미가 없는 그냥 유도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써놨지 거기에 그런 뜻은 없어요. 그리고 주어를 뒤로 물린 겁니다. 그래서 A nice dream car 하면 거기 명사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2개 있어요. 뭐가 명사예요? 드림도 명사, 카도 명사. 근데 그러면 그 경우에 드림은 뭐예요? 형용사적 용법이 된 명사니까 그냥 형용사로 취급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 nice dream car가 하나의 명사군. 그러면 그것이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것이 일형식이다 해서 굉장히 멋진 꿈의 차가 여기 있구만. 여기란 말 쓸 필요도 없고 꿈의 차가 있네. it은 꼭 들어간단 말이에요. it 이게 들어가는 일형식이 이렇게 해석된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문장이죠. 자, 질문. 일형식을 먼저 했고요. 이제 한 5분 쉬었다가 2형식, 3형식, 4형식 합시다. 개인적으로 질문하면서 5분 쉬세요. 삼형식 아닌가요? 응, 삼형식. 여기 있길래 왜 비교해봐라. 슬기. 뭔 질문? 추가요. 허사일 때는 to 뒤에 동사거든요. 그렇지. 동사일 때만 응. 동사고 명사 왔을 때 처음에 to를 무조건 동사하지 않고 to 뒤에 오는 걸 따라서 이게 누군지 그가 아니면 투가 아니, to 뒤에 to가 오면 당연히 굳이. 근데 뭐, 투가 허사는 응. 동사가 오는 거지. 아니, 거꾸로지. 동사가 왔으면 요놈은 전치사가 아니다. 허사라는 말에는 전치사가 아니다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품사가 아니다 그런지. 도깨비 시장에 가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안 가는데 왜? 궁금해서요. 뭐가 궁금한데? 내일은 1월 1일이니까요. 근데 그게 뭐? 저는 가족들 보러 가고 천녀 보러 가고 내일 와. 나한테는 1974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만 있어요. 1974년 내 나이가 몇 살 되는 해인가? 18이 되는 해에 처음으로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고3 막 올라가던 그 해인데 그 이전과 그 이후만 있어요. 오늘과 내일은 차이가 없다고. 내일은 오늘의 연장일 뿐이고 특별한 날도 아니고. 자, 이 형식 갑니다. 이 형식은 이제 그 명사가 하나 더 따라오는 거죠. 우리 이제 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교황이 웨이크업 이 형식, 우린 형용사를 취급 안 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 형용사만 나와 있든지 아니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보호가 된다고 해도 그 앞에 뭔가 띵이 생략된든지 아니면 뒤에 person이 생략됐든지 뭐 이런 걸로 봐서 명사가 하나 더 나타났다에 주목하는 거예요. 명사가 하나 더 나타났다. 근데 그 명사는 주어가 하고 이퀄 관계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주어 보호, 세상에서는 그걸 주격 보호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주격 보호라는 말이 안 맞아요. 주어 보호예요.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다. 그래서 주어 보호입니다. 그래서 주어 보호가 하나 더 있게 된다.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낸다. 아까는 일형식은 이렇게 해서 이걸로 끝났는데, 그래서 주어 그 동사 그걸로 끝나는데, 이번에는 주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어도 있으니까 보어를 수식해 주려면 이게 이제 삼형식은 이렇게 할 겁니다. 삼형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뭔가 하나 이렇게 놓는 거 하고, 이 형식은 이렇게 할 거거든요. 여기에다 뭔가 하나 놓는 거 하고, 이거하고 이것이 관계가 높겠어요? 이거하고 관계가 좀 더 밀접하겠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여기서 이렇게 뿅 갈 수가 있죠. 그렇게 고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뿅 가서 여기 수식해 준다. 그래서 주어 보호, 여기를 주어 보호. 여기는 목적어는 독립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독립적 이런 의미고, 이거는 계속해서 그 주어 보호. 아까 요 비스듬히 쓴 사선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죠? 뭔가 수식해 주는 거, 보충해 주는 거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나 이제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처음으로 공학 영어를 막 만들어내고 이럴 때 하여튼간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서술어 또는 보어를 설명하겠노라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4학년 올라가는 학생 중에 어떤 한 학생은 이거 그리라고 그랬더니 항상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비스듬히는 기억에 이제 각인이 됐는데, 이렇게 비스듬히인지 이렇게 비스듬히인지가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고생했어요. 처음부터 이거 잘 연관지어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주어 보면 이거는 이거보다 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주어 보호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때 아까는 이거는 있어요. 있다. 이거는 이다, 되다. 왜 그러겠어요? 있다는 자존
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다 되다니까 무엇이다 무엇이 되다 이러니까 벌써 의존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우리말에 아주 잘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아주 우리 공학 영어까지 생각하시고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다 되다. 그래서 번역은 그걸로 된다. 그래서 he is a diligent person 그러면 he하고 뒤에 나오는 명사 군하고가 이퀄 관계니까 주어 보어로서 이 형식이다. 그래서 he is a diligent person 그러는데 여기에 he가 주어로 오고 is가 오고 여기에는 person이 보어예요. person이. 그거를 수식해 주는 것이 A도 있고 diligent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런데 이 person이 이가 그 사람이니까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생략하면 요것만 살아남고 요것도 사라지고 요것만 살아남으니까 그게 어떤 문장이 되냐 하면 이렇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기도 한다. He is diligent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그 명사의 생략됨이라는 것까지 추적을 못한 사람들은 형용사도 보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정해 주자고요. 그거. 근데 우리는 더 알죠. 한 단계 더 하는 게 원래 A diligent person이었었는데 person은 사람이니까 생략을 하고 그리고 형용사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어 보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주어 보어. 그래서 형용사도 주어 보어가 된다.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됐는데 주격 보어 이런 말은 쓰지 말자. 이것만큼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격이란 말을 쓰면 안 돼. 격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형용사라면 격은 없는 거예요. 명사만 격이 있어요. 그래서 격이란 말은 쓰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저런 문장으로 나타나더니 이런 문장으로 나타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는 한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고 원래 문장이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을 생략했다고요. 그래서 A도 생략됐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는 부지런한 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지런한이라는 형용사와 이다가 협업을 하고 있다. 그게 나중에는 부지런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장들이 워낙 많을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한 이다. 뭐 이런 게 다 그거란 말이에요. 행복한 자음으로 끝나고 이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게 이 형식 문장의 명사가 생략된 형태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미리 살펴봤던 말이요. She made a good wife면 made라는 동사 뒤에 명사가 하나뿐이 안 나왔어요. A도 형용사고 good도 형용사고 wife가 명사니까 악은 하나의 명사군이구나. 그러면 이제 묻는 거죠. she하고 A good wife 이러면 그게 이퀄 관계인가? 이퀄 관계겠구나. 그러면 이 형식이 된다 이런 얘기. 주어버가 돼서 그녀는 한 좋은 아내가 되었다. 근데 거기다가 she라고 안 한 거라고 he라고 해요. he라고 쓰는 순간 차이는 뭐예요? 뭐 알파벳 하나죠. hin지 쉰지. 규영아 정신 차려. he라고 쓰면 뭐가 될까요? 그때는 사역이 된단 말이에요. 삼형식이 된다. He made a good wife는 he가 wife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사역이 돼서 그는 뭐예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남편이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어떤 여자를 좋은 아내가 되도록 도왔다 또는 뭐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퀄이라는 것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CF라는 건 이건 영어의 compare라는 단어를 저렇게 씁니다. compare인데 이제 저기 confer든지 또는 뭐 이런 단어들이 confer가 원래 불어에서부터 왔는데 confer가 confer라는 단어로 남기도 하고 compare라는 compare라는 비교하다라는 단어의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CF 이러면 비교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비교해보라 해놓고 나온 저 단어에서는
she하고 A 컷 me라고는 절대로 이퀄 관계가 될 수 없죠. 그러면 아이고 저게 만약에 이퀄 관계라고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식인종인가? 뭐 이렇게 돼버리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형식이 된다. 이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삼형식이 되어서 그녀는 좋은 음식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저 차이를 알겠어요? 저렇게 비스듬히 금으로 해서 뿅 가서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처럼 막아버렸어요. 전혀 독립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she하고 me하고 독립적인 관계다. 자, 이 형식 문장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이라는 저런 문장에서 이제 조금씩 분화하고 있죠. How는 의문 부사고요. a가 동사고 그리고 you가 주어이고 doing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처럼 이제 분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학자 입장에서는 A doing 뭐 person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분사로서 형용사 역할을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기보다는 그냥 doing에서 이제 비형사 플러스 be 플러스 동사에다가 ing를 해서 현재 진행형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doing이 하나의 동사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이 형식으로 해석한다 이랬으니까 doing이 형용사다라고 본 거예요. 그죠? A doing person 이렇게 해석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how are you doing 그럼 뭐라고 여러분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죠. I'm studying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냥 how are you doing을 동사로 봤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묻지는 않은 거라고요. how are you doing이라는 말은 어떻게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I'm fine 이러잖아요. I'm fine. 네? I'm fine. 그러니까 I'm fine은 몇 형식입니까? 역시 이 형식이죠. I'm fine.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냐면 I am a fine person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빨간 겁니다. 빨간 건데 그냥 이렇게 썼어요. you가 있고 a가 있고 doing 이렇게 본 것이고 doing A가 생략되고 person이 생략된 것으로 보면서 여기 how가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것에 답으로서 I am fine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a person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죠. 분석하는 사람도 우리뿐이는 없을 테지만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 형식, 이것도 이 형식. 그리고 how are you 할 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부사지만 의문 부사지만 형용사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 형식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안 되고. 다만 이 how are you하고 how are you doing하고의 차이는 알지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How are you doing의 뜻은 사실은 잘 지내니 이런 뜻 아니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How are you? 이거는 어떻게 지내니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How are you doing이 저거를 doing을 동사로 보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금붕어 얘기 해주세요. 준원의 집에 금붕어 있지? 없어. 내가 아는데. 가구 조사하면 다 나와요. 어항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미국산 금붕어가 2마리 살고 있다는 것이 가구조사로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수영 헤엄쳐 가다가 이렇게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금붕어니까 뭐라고 인사하겠어요? How are you 그렇겠어요? How are you doing 그러겠어요? 에? How are you doing 언제 하는 말이에요? 처음 봤을 때 하는 얘기. 근데 이렇게 만나면서 How are you doing 그런다고? 아, 정신 똑바로 차려. 준호 넌 알잖아. 매일 들으니까. 뭐라 그래? How are you 그래요? 아, 금붕어는 그럴 리가 없어요. How are you doing 게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안 좋아서 만날 때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다니까. How are you doing?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문장도 이 형식이고요. she 세 번째 문장 she is so beautiful a lady도 이 형식 문장이고요. 거기서 so beautiful a lady는 왜 저렇게 됐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so 찾아보세요. 단어. 뭐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그렇게 그거죠. 그렇게. 그래서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그렇게 그녀는 그렇게 아름다운 레이디네. 예. 레이디 이거 옛날에 이거 뭐라고 읽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단어 있습니까? 이거 레지라고 읽었어요. 레지. 다방 레지. 다방 레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네 해서 요게 그렇게니까 모음이니까 이거 부사 맞죠? 부사로서 요거 형용사예요. 이건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 왜요? 이게 세종대왕이 다 마련해 놨다니까요. 네? 자음으로 아름다운. 그러면 아름다운이니까 이거 뭘 수식해 주는 거예요? 명사죠. 명사를 수식하는 요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so가 부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수식해 줘야 되니까 이게 일로 못 들어가고 여기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so beautiful 그게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a lady가 이런 순서가 돼버렸어요. so beautiful a lady. 자, 문장을 하나 더 쓸게요. She is 이거 좀 이상하다. 서치 찾아보세요. 서치. 네? 그러한. 이거 그럼 뭐예요? 세종대왕께서 말씀 알려주신 대로 형용사. 형용사니까 이게 굳이 여기 붙어 있을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건 뭘 수식해 주고 있어요? 이거 전체 명사군을 수식해 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티풀이 앞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so하고 such가 나오는 문장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저게 부사냐? 이게 형용사냐 차에 따라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토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아주 빈도수가 높은 문제예요. 뭐가 틀렸느냐 하는 거 알아보는데 결국 사전 한번 찾아봤느냐? such가 형용사인 줄 아느냐? so가 부사인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 우리가 배운 공학용어의
공학영어가 어떤지 아느냐? 그런 거죠. 옛날에 신구 어른께서 그랬듯이 너희가 개 맛을 아느냐 하는데 너희가 공학영어의 맛을 아느냐? 예? 공학영어의 맛을 아느냐? 자, 그런 문장이 세 번째 문장이 있고요. 네 번째 문장 Is the store open or closed? 해서 the store가 주어가 is가 동사고 open은 형용사 그러니까 closed도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지금 열려 있냐 닫혀 있냐라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열려 있는 이다, 닫혀 있는 이다죠. 닫혀 있는 상태이다. 상태라는 말이 거기 생략된 게 thing이 생략됐다고 봐도 되죠. open thing, an open thing, a closed thing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 어쨌든 open하고 closed가 형용사로 쓰여서 주어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open이 형용사고 closed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open 찾아보면 동사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상점에다 붙이냐 하면 open, close 이렇게 써요. 그거 참 민망해요. close 이렇게 쓰면 안 돼요. closed라고 써야 돼요. 형용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open은 언제 열려있는 이런 뜻이고 closed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닫힌 그런 뜻으로 써요. 다섯 번째 Ladies and gentlemen be ambitious 에서 you가 생략된 거죠. 이건 이제 뭐 이게 주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렇게 불러놓고 호격으로 불러놓고 여기 you 해서 you be ambitious 해서 you가 생략되고 be가 동사고 ambitious는 역시 형용사로 뭐가 생략된 거예요? 거기에 persons 또는 people 이런 게 생략돼서 이 형식이 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1형식, 2형식. 자, 3형식으로 갑니다. 3형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칸을 하나 더 막아서 적 하나고 욕 하나고 그림 그릴 때 좀 미적인 감각 좀 살리세요. 욕 하나고 높이가 똑같고 요거 두께도 똑같고요. 네? 좀 미적인 감각 살리고 거기다가 또 이 스페이스도 좀 적당하게 그 균등 분배하고 네? 그래서 we have so special student 아까 so 찾았죠? 뭐였어요? 그렇게 부사예요. 스페셜 형용사죠? 그러니까 요건 요걸 수식하고 요건 요걸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we have students 해놓고 스페셜은 student 수식하고 so는 스페셜 수식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뭐 더 이상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소유하다, 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다, 이다 되다, 하다, 그 다음에 주다 이게 주다. They study English hard.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가 뒤에 study라는 동사 뒤에 하나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2형식 아니면 3형식인데 day하고 English하고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 3형식. 그래서 hard는 study를 수식해 준다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Do your best. do라는 동사가 찾았어요. 근데 왼쪽으로 가보니까 주어가 생략돼 있고요. 이때는 보통 이제 you라는 뜻이겠죠. You do your best.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your best는 하나의 명사군이니까 명사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결국 3형식이 된다라는 것이고 you어는 이거 보통 이제 우리는 대명사 이렇게 부르는데 대명사 아닙니다. 명사 아니죠. 뭐예요? 은희야 뭐야? 유어가 뭐야? 포기하지 말고 오늘이 어떤 날인데 포기를 해. 내일은 벌써 2017년이 되는 날인데.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뭐 4개 중에 하나 겐또 하는 건데 겐또도 아니구나. 에? 부사는 뭘 수식해줘?
부서가 어떻게 명사를 수식하나 다시 정리를 하고 지금 베스트가 뭐예요? 베스트가 네? 그러니까 품사로 얘기하면 명사. 그러면 유어가 베스트를 수식해 주는 건데 그러면 유어는 뭐냐고 물은 거예요. 형용사죠. 형용사. 그러니까 소유격은 형용사 이렇게 가요. 예? 부정관사도 형용사로 갖고 정관사도 형용사로 갖고 그렇죠? 그거나 똑같이 소유격은 형용사예요. 인칭 대명사라고 말하는 그 말은 사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명사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형용사로 분화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죠. 대명사가 형용사로 분화가 됐다. 유어. 2번 문장 Do you earn your living? 그러면 먹고 살만하게 버냐 이런 뜻이에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냐? Do you earn your living? 그러면 do는 조동사로 쓰인 것이고 왜냐하면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earn이 동사고 you가 주어고 your living이 역시 명사니까 목적어로 나와서 명사군이 하나구나. 그럼 삼형식 이렇게 됐고요. 그럼 you는 living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너는 내 삶을 벌고 있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3번 I received a letter from him. 나는 received가 동사고요. I가 주어고 a letter 그랬으니까 명사가 나왔고 from him 이랬으니까 전치사가 나오니까 이거는 명사에서 좀 멀어졌죠. 그래서 부사고 그러면 삼형식이 되겠죠. 나는 그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이런 문장이 되겠어요. 4번 He made a success of this election. 트럼프가 한 얘기 같으네. 하여튼간 made 동사 찾았고 he가 주어고 오른쪽으로 a success가 명사군이고 어는 success를 수식해주는 부정관사니까 형용사라고 취급하면 되고 of this election은 뭘까요? election은 명사예요. 선거. elect라는 동사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면 of this election은 가능성 세 가지 있죠? 명사고 버려버리고요. 형용사고 20%, 부사고 80%. 뭐로 하고 싶어요? 형용사고 왜요? of니까요.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형용사로 한다고 그래도 뭐 우긴다고 그래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 20%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의 성공을 만들었다라는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선거의에서 형용사구가 되죠. 그러나 다른 방법은 부사구로 취급을 해서 out이 생략됐다. out of. 그럼 이 선거판에서 성공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후자를 선호하는데 뭐 그거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는 사람이 말한 의미가 앞뒤를 봐서 뭐냐로 분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것은요 100% 전달된다고 보면 안 돼요.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나는 이런 의미를 했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다른 의미를 해석하고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해석의 그 여유는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삼형식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죠. 형용사고라고 해도 주성분이 아니고 부사구라고 해도 주성분이 아닌 그런 문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of가 나오면
그냥 뭐 형용사고 이래도 뭐 틀릴 리는 없을 테니까 그래도 되지만 뭐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거기에 out of라는 의미로서 out이 생략됐을 수도 있다. 그것만 첨부해 놓으면 좋으리라고 봐요. 다섯 번째 문장. She will get a prize for good conduct 라는 문장에서 will이라는 조동사가 따라 나오긴 했지만 will get이라는 동사군이 있고 왼쪽으로 she라는 주어가 있고 a prize라는 명사군이 있어서 목적어고 그럼 for 이하는 뭐 of도 아니고 그러면 이건 뭐 그냥이죠. 뭐 부사구 이렇게 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삼형식으로서 그녀는 그의 좋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삼형식 문장이 될 겁니다. 삼형식 이형식하고 구별하는 것만 하면 뭐 그건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 다음에 명사가 하나 나오는 거니까. 이제 사형식으로 가봅시다. 수여형, 왜 수여형이라고 그랬겠어요? 주다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주다, 가르쳐 주다, 알려주다, 뭐 인도해 주다, 뭐 이게 다 이제 주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다인데 그건 뭐라고요? 뭐 뭔가 부사구 있던 놈을 그 전치사를 빼놓고 목적어로 간접 목적어라고 그래요. 간접 목적어로 승격을 해서 그래서 문장의 성분이 하나 더 많아진 거, 주성분이 하나 더 많아진 거. 그래서 동사 이후에 명사군이 두 개인 경우 중에서 그 명사군이 옛날에 주어와 주어보의 관계가 아니고 원래 독립적인 내용이라면 그건 사형식이라고 그런다. He bought her the book. 그건 원래 이제 이렇게 돼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컴페어라고 했을 때 요 밑에 있는 것처럼 He bought the book for her. 그녀를 위해서 그 책을 샀다라는 삼형식 문장이었을 텐데 그 for her에서 for를 생략하고 그걸 간접 목적어로 승격을 하면서 주성분이 즉 목적어가 두 개가 돼버렸어요. 간접 목적어 하나, 직접 목적어 하나. 그래서 사형식이 됐다. 사형식은 저것처럼 칸을 두 개 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he bought에서 bought라는 buy의 과거입니다. 사다, bought. 동사를 찾았고 왼쪽으로 he를 찾았고 오른쪽으로 명사를 하나 찾았고 또 다른 명사를 찾아서 명사가 두 개나 되네. 그럼 사형식 아니면 오형식이네. 사형식이겠구나. 왜냐하면 이퀄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칸을 두 개 세우고 이렇게 비스듬히 세우면 큰일 나요. 그럼 보호의 역할이 되니까 똑바로 세워서 he가 주어, bought가 동사, her가 간접 목적어, the book이 직접 목적어, the는 book을 수식해주는 형용사라고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삼형식이 될 때는 부사구니까 for her가 bought를 수식해주는 것이 되니까 조금 구조가 조금 다르죠. 이거는 그냥 구매했다고, 이거는 사주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주다라는 말을 이런 데로 쓰기는 좀 그렇고 삼형식에서 쓰기는 그렇고 사형식에다 쓴다라는 의미로서 저렇게 했습니다. 이거 다 해석해 보세요. 1번 현식 해석해 보세요. 그렇죠. 보여주었다. 그거예요. 주었다. showed가 동사, 왼쪽으로 she 주어를 찾았고 미 간접 목적어. 왜냐면 명사가 두 개니까 간접 목적어. her photos가 직접 목적어.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그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2번 주하기. 에이, 주다를 넣으라니까. 아이, 현재형이에요. 가르친다, 가르쳐준다. 중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다가 중요하다니까. 중이 아니라 주. 다시. 아니, 유도 있잖아.
여기서는 너에게가 아니라 너희죠. 너희.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 예? 주다는 꼭 들어가라고요. 3번 명욱이 이게 뭐예요? 5를 하나로 보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는 5개로 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 애들이 이러잖아요. Give me 5. Give me 5에 하면 Give me a 5예요. 그런 뜻이에요. Give me 5냐 아니면 Give me a 5라고 말해야 되냐. 뭐가 맞아요? 5에 Give me a 5 아니에요? 응? Give me 5가 맞죠? Give me a 5 그러면 사실은 5전짜리 하나 줄래? 이런 뜻이에요. 5전짜리 하나. Give me a 달러 이러면 1불짜리. Give me a quarter 이러면 25전짜리. 이건 5전짜리. 니클이 있거든요. 니클. 그 다음에 10전짜리는 다임, 25전짜리는 quarter,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하고 이제 같이 그 연결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는 give me 10이에요. give me 10. give me 10, give me 5. 예? 그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런 의미라기보단 give me 5가 맞아? give me a 5가 맞아? 라고 묻는 문장인데 그래도 역시 앞에 것도 오형식이고 뒤에 것도 오형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give가 동사고 me가 간접 목적어고 여기서 5는 직접 목적어예요. 명사예요. 예? 그리고 give me a 5 할 때도 a 5가 명사고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 이쪽 뒤로 와서 기왕이 모르는 단어가 있나? 어드레스는 연설. 어드레스 오브 웰컴은 환영사. 주었다가 나왔으니까 맞는 걸로 합시다. 게이브가 동사, 히가 주어, 댐이 우리는 아니고 그들에게, 댐이 간접 목적어, and 어드레스가 직접 목적어, of welcome은 어드레스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구, of는 뭐 형용사구예요. 틀릴 리 없어요. 그는 그들에게 환영사를 전해 주었다. 주다를 넣으면 되겠죠. 어번 현진이 스테이션이 장소 아니에요. 역. 그 역으로 가는지 너는 그 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라. 이 쿠드가 뭔지 찾아봐야지.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어요. 뭐 주시길 바랍니다. 뭐 의무문인데.
이거 공손하게 묻는 거예요.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the station? 그 역으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실래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 정도는 외우고 미국 가야지. 네? 여행 갈 때도. 어디 길을 잃어버렸는데 쭈삐쭈삐 하지 말고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the station? 정도는 외우고. 그러니까 몇 형식이에요? 4형식. 여기서 could, tell이 동사, you가 주어, me가 간접 목적어, 그리고 명사가 하나 더 나오잖아요. the way. 명사가 2개 나오잖아요. 2개가 이퀄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4형식. to the station은 way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고, of가 아닌데도 이렇게 형용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20%에 해당되는 the way to the station. 그 역으로 가는 길을 나에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문장이에요. 4형식. 주다로 해석하면 된다. 주다로 해석하면 된다. 4형식은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4형식은 이렇게 해서 you가 주어고 여기 could, tell이 동사고 me가 목적어고 way가 직접 목적, 간접 목적, 직접 목적, 더가 있고 to가 있고 스테이션이 있고 더가 있고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의문문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겠다. 뭐 이런 것만 이해하면 되겠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하나 있고 형용사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스테이션을 수식해주는 정관사를 또 형용사로 처분하면 되는 이런 4형식 문장이겠다 하는 겁니다. 자, 5형식. 5형식 문장이요. 그러니까 5형식은 2형식의 연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2형식.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 관계가 원래는 주어와 주어 보호 관계였었던 것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make라는 동사가 있고 I가 주어, 힘이 목적어, a diligent person이 목적어 보호로서 저렇게 된 문장이다.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었다. 이런 문장으로 갈 때는 저렇게 5형식으로 갈 때는 슬래시 그 사선을 그어서 person이 이렇게 건너뛰어서 힘을 수식해 줄 수 있는 목적어 보호로서 처리를 한다. 원래는 이게 3형식 플러스 2형식 문장이었는데 그러면 이거 전체가 명사절로서 저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는 유추할 수 있겠죠. 뭐라고 유추할 수 있냐면 이렇게 썼는데 이건 앞으로는 요건 조금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그리면 몇 형식이라고요? 3형식이요. 3형식. 그래서 I make 그리고 여기 이제 3형식이 단어가 아니라 구가 아니라 절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단어면 그냥 단어 쓰면 되고 그죠? 구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자체가 절 이래서 여기다 씁시다. 여기다. that 절. 그래서 that he is a diligent person. 이렇게 쓰자고요. 조금 수정을 하세요. 수정하는 게 왜 가능하다고요? 이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어디 시중에서는 안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때 이제 5형식을 해석하는 거는 뭐를 중점적으로 보면 되냐면 1형식은 있다, 2형식은 이다 되다, 3형식은 하다, 4형식은 주다, 5형식은 목적어 보호를 해석하는 그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5가지 종류 정도예요.
라고 것을 하게 도록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2형식 플러스 3형식이기 때문에 이다 하다로 와서 해석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라고 이거는 것을 이랬잖아요. 라고 것을 목적어 보호를 해석할 때 라고 것을 이게 도록 하게 뭐 이 정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내가 18 되던 해에 영어를 배우면서 외웠던 것이 지금도 기억나니까 몇 년간가요? 지금 한 60년간 60년 46년 47년간 기억력이에요. What time do you make it? 그래서 make라는 동사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찾아가서 you가 주어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뭐가 있네요. What time 이게 명사라고요. 결국 time이 명사니까 다른 돈이 없잖아요. 그럼 what은 뭐겠어요? 은희야, what은 뭐야? time은 명사면 에?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중에 4개만 제대로 알면 돼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니까 뭐라고? 형용사예요. what은 형용사예요. 음은 형용사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형용사가 중요한 거예요. time이 명사, what은 형용사. 그러면 지금 명사가 몇 개 나온 거예요? you도 명사고 what time도 명사잖아요. 이게 왜 앞에 왔을까요? 그건 의문사 때문에 앞에 온 거고 사실은 make 뒤에 나오는 명사니까 명사가 하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하나 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it도 있어요. it. 그래서 명사가 지금 몇 개? 명사군이 2개잖아요. 그러면 형식이 몇 형식이 된다고요? 4형식 아니면 5형식이에요. 그런데 what time하고 it하고가 설명하는 관계예요? 아니면 동격이에요? 아니면 이퀄 관계예요? 아니면 서로 독립적이에요? 이퀄 관계죠. 여기서 it은 날씨, 상황, 시간 이런 걸 말하는 it이에요. 가주어 아니고 가목적어 아니고 이런 상황을 말하는 it이기 때문에 이퀄 관계라고요. what time하고 it하고는 이퀄 관계. 그럼 이퀄 관계라는 것은 이게 주다 아니고 만들다 아니고 결국 어림하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라고. 왜냐하면 to be가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간주하다. 그래서 what time do you make it 이러면 너 몇 시간을 만들 수 있냐 뭐 이딴 소리 아니고요. 이딴 소리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몇 시쯤 된 것 같냐 이거예요. 배꼽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What time do you make it? 몇 시간쯤 된 것 같냐 이렇게 묻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묻기도 해요. What time do you have? 이거는 또 달라요. 그건 시계를 갖고 있냐 그런 뜻이니까 시계를 보고 좀 얘기 좀 해줘라. What time do you have? 이렇게 묻는 거하고 What time do you make it? 하고 What time is it? 하고 전혀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What time is it은 몇 시니? 이렇게 직설적으로 묻는 거고 What time do you make it은 몇 시쯤 됐을까? 라고 묻는 거고 What time do you have는 너 시계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5형식이 돼서 5형식이 되니까 저것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죠. 목적하고 목적어를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서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해서 What time do you make it 쓸 때 you가 주어, do make이 동사, it이 목적어, what time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I make it 10:40. I make it 11:20. 어이구 넘었다. 시계가 어림한단 말이야. I make it 11:30. 뭐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시간이 10시, 11시 30분쯤 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투예요. 그것도 역시 3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5형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면서 결국 5가지 카테고리에 놓고 이것을 다 해결해 놔야 돼요. Exercise. She considered him a coward. coward는 이거 겁쟁이. 오케이. 민준이부터 다한이부터 1번.
겁쟁이라고? 고려한다, 여긴다, 예, 여긴다. 오형식입니다. 2번 민준이. 나는 너에게 철저히 검토하라고 말하다. To review it thoroughly는 복철하다예요. 그러니까 리뷰가 복습하다 하잖아요. thoroughly는 철저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t은 또 목적어로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를 이런 뜻이니까 이거 우리 복철하다를 내가 영역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복철하렴.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복철하라고 말했다. 과거형이니까요. 3번. 준호. 응. 나는 너에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아니 영어 공부를 아니지. 영어를 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했다. 그 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하게 것을 나고도록.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 것이야. 하게. 이건 사역동사예요. 사게. 그래서 to가 생략됐습니다. 4번 슬기. 너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른 게 오형식으로 와 있어요. 그러면 허가 뭘까?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예요. 그녀에게 그러한 아니. 다시. 허가 간접 목적어가 아니라 허가 목적어고요. sing이 to가 생략된 목적어 보호예요. 오형식 하고 있네 지금. 그죠? 너는 그녀가 그렇게나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워치드를 도입한 거는 이게 지각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to 앞에 to sing이었는데 to가 생략된 거예요. 위의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make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to가 생략됐어요. to study인데 그 앞에 to 이렇게 써놓고 X표를 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to study X표, to sing X표. 그래서 이제 허사 플러스 동사 원형인 문장으로서 구성이 된 것인데 두 경우 사역동사, 지각동사일 때는 to가 생략된다. 5번 문장. 언니. 나는 너에게 것을 철저히 복습하도록 진지하게 요청했다. 그렇죠. 그때 여기는 to 앞에 to가 그대로 살아있죠. 왜요?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을 여러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3번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to가 생략됐다. 4번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to가 생략됐다. 5번은 생략이 안 됐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오형식 문장으로서 have asked가 동사, I가 주어, honestly는 부사, you가 목적어, to review it thoroughly가 목적어 보어로서 명사구 또는 형용사구라고 말할 수 있듯이 형용사구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앞에 명사가 생략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목적어 보어 이렇게 되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복철하라고 진지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한테 늘 요구하는 거예요. 자, 해석은 이렇게 5, 6개 정도 이게 되게 하게 것을 하고 도록으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5형식이 다 됐죠. 있다. 2형식은 이다 되다. 3형식은 그냥 하다. 4형식은 주다. 5형식은 이게 되게 라고 것을 하게 도록. 예?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하면 오형식에 준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감을 잡고 참 세종대왕께 우리가 참 고마워해야 돼요. 어쨌든 언어를 아주 과학적으로 정말 과학적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아주 덕을 입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좀 뒷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건 내년으로 미루고 오늘 녹화가 됐으니까 이 녹화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복습하는 것이 화요일 날 12시까지